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자유사회라는 그런 체제가 변질되어 나갈 때 대다수 사람들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그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신의 자유가 점점 나의 자유, 당신의 자유 상실이 나의 자유 상실로 하나씩 진행되게 되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자유의 상실의 리스트에 점점 기록되는 문건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나씩 쌓이게 되는 것이죠. 이걸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저걸 잃어버리고 그 다음 또 저걸 잃어버리고 이렇게 많아졌어, 이런 것을 문득 깨닫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사회에 살아가는 민주시민들은 자유사회의 유지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시간에 공병호 TV가 내보낸 이렇게 몰락한다는 그런 방송을 보고 테라몬스 님이라는 그런 분이 글을 남겼습니다. 집을 사고 파는 것도 허가제로 한다네요. 앞으로 더 가면 여행도 허가제로 하고 애를 낳는 것도 허가제로 하고 결혼도 허가제로 다루겠네요. 이것 완전히 어디에 하고 같습니다. 권력기관을 장악하는 데 성공한 권력자에게 자비와 연민과 그리고 아량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는 모든 권력자의 권력 남용과 또 권력의 만행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온 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대법원을 장악하고 헌재를 장악하고 선관위를 장악하고 검찰을 장악하고 국회를 장악하고 외고와 자사고를 없애고 대학을 철두철미하게 통제하고 회사를 자신의 수하에 두고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돼 가는 것이죠. 어떤 사회가 자유를 잃어간다는 것은 자유와 책임과 선택과 자율 대신에 장악과 접수와 청산과 적폐와 허가와 개입과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빈번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자유 시민들이 자유사회라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것은 우리 세대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 세대를 위해서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결국 살아간다는 것은 전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유산을 개성하고 더욱 발전시켜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홀연히 이 땅을 떠나는 것이 바로 삶입니다. 우리 세대만 잘 먹고 잘 쓰고 탕진하고 가는 것은 그것은 삶이 아니죠. 삶은 마땅히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되고 우리 앞 세대가 그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땅히 그러해야 되고 다음 세대도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온전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질문은 허락받고 집 사기입니다. 누구의 허락? 정부의 허락입니다. 문제는 생각이고 이념이고 이데올로기입니다. 어떻게 정부의 허락을 받고 집을 사거나 파는 그런 발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문정권의 핵심 인물들은 능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그 가운데 상당히 많은 수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들이 젊은 날부터 받았던 사상적 세례는 사회공학적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적인 상태를 가정하고 그 이상적인 상태는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그 상태를 가정하고 그것에 맞춰서 모든 수단과 도구를 다 동원해서 그 이상적인 상태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신년 회견에서도 문 대통령은 집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강공책을 쓰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지 않습니까? 그런 사고가 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뭐다? 원래의 가격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원래 가격이 돌아갈 때까지 계속 강공책을 쓰겠다는 것이죠. 수요라든지 공급 측면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이 따라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인위적으로 임금을 올려가지고 자영업과 중소기업을 완전히 파산 상태에 몰아넣은 겁니다. 문제는 그들의 발상이고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른 모든 문제들은 다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1월 15일 날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강기정 정무수석입니다. 그가 한 발언은 많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한다는 발상도 하는 분들이 있다. 이런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1월 14일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초강경책을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다. 급격한 가격 상승을 원상회복돼야 된다. 수요는 많고 시중에 자금은 풍부하고 공급은 딸리면 당연히 가격을 올라가는 거죠. 그것을 내가 생각할 때 원래 상태의 가격이 정상이니까 그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정부의 믿음대로라면 나중에는 주택 매매 허가제가 아니고 주택 배급제까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엄포에 그칠지 않을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백히 실패할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되면은 이 정부는 계속해서 실행해 온 것이 이 정부의 과거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정책을 도입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그들은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밀어붙일 수도 있는 것이죠. 집값이 폭등하면은 당연히 공급을 늘리는 데서 해답을 찾아야 되죠. 얼마든지 도심지를 옆으로 퍼지는 것이 아니고 고밀도 개발 위로 올려가지고 택지 공급을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와 맞먹을 정도의 그것을 거둘 수가 있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서울 요지에 대해서는 80층까지 고밀도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나온 겁니다. 꼭 주택을 지금 아파트처럼 평면에 펼쳐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어쩌면 그것조차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의 틀이자 고정관념이지 않겠느냐. 이런 종류의 좀 신선한 발상에 전환을 해야 집값을 하향 안전화시킬 수 있어요. 생각의 틀을 깨면 얼마든 출구를 찾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입과 간섭과 통제라는 그런 고루하고 완고한 생각의 틀이 결국 한국을 점점 더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내몰고 급기야는 주택 매매 허가제라는 그런 엉뚱한 발상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